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말 여러분, 오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30일 자, 수요일. 자, 3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1분기가 끝나는 시점이네요. 이제 말일이 되고 1분기가 끝나니까 몇몇 분들은 많이 바쁘신 오늘과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뿜뿜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 이제 아시고 계시듯이 어제 저녁부터 기미가 보였죠. 어제도 기미가 보였죠. 어제도 유럽 시장이 오르다가 꺾여서 끝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옛날만큼 빵빵 튀지 못하고 조금 눕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오고 있다 했는데 5차 협상이 조금 잘 이루어진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은 떨어졌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들은 신나게 올랐고, 금리도 안정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분위기 보니까 두 번 50bp가 거의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니 단기물들은 어떡한다? 단기물들은 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단기물들은 금리가 오르고,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아서 장기물은 떨어지니 금리차가 붙어버렸죠. 장중에 살짝 역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오늘 또 재미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비즈닷컴에서 제공하는 맵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모두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은 성장주들로 오른 게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은 장단기 금리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조금 떨어졌는데,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결제업체들은 굉장히 올랐습니다. 참 미국은 되게 독특해요. 우리나라는 결제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가 싼데, 여기는 비자마스터가 JP모건이나 이런 그 은행들보다, 웰스파고 이런 데보다 더 커. 그쵸? 굉장히 그 신기한 흐름들인데, 오늘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Fear and Greed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절반 중립에서 우쪽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서 야, 투자하기 편해, 투자하기 좋아라고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좀 올라가고, 그러나 저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러다가 과열로 가면 갈수록 경계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거는 근데 유효성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저기 오른쪽으로 간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살짝 출렁거려주면 다시 또 왼쪽으로 가고 막,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렇게 지표로서 보실 건 없고, 딱 언제 보셔야 되냐면, 이 Fear and Greed들은 극단점에 있을 때는 보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 잘 맞아요. 투자 심리도는 극단점에 있을 때는 기가 차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한 13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레피키님이 한 그 도표로 그려준 역대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가장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표를 보면서. 그럴 땐 되게 유효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유효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또 언제 유효하냐? 예를 들어서 근 3년 내 최고치 근처까지 심리도가 붙었어요. 위로. 유효합니다.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도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양극단이 나왔을 때는 정말 이게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중간 어디 있을 때는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처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 뭐지? 할 때가 있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유럽 증시가 모두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독일은 2.79%나 큰 폭 올랐고, 프랑스는 3.08, 이탈리아 2.41%나 크게 올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국은 조금 옆에 비껴나 있는 나라라서 조금 같이 가긴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많이 틀리죠. 0.86%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니켈 가격은 2.03%, 알루미늄이 많이 빠졌습니다. 4.7%, 팔라듐 0.41%, 소맥 0.03, 대도 1.2. 공유들은 하락을 하긴 하는데 폭이 생각보다 조금 크진 않습니다. 하락 폭이. 여전히 좀 이제 한 달 남았잖아. 파종하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올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번에 윤석청 경제평론가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유가보다 오히려 이게 더 큰일이다 했는데 동감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파종식인데 협상이 끝났다고 해도 파종 협상이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철군을 해야 뭐 이렇게 하지. 농부들이 막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하는데 가서 막 밭 갈고 막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됐다고 해도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파종할 시기는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그 파종 시점을 놓쳐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면 에그리 인플레이션은 하반기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좋은 나라가 하나 있죠. 네, 브라질 좋습니다. 브라질 헤아라가 헤아라 그때 야 잘하면 요번에 5도 깨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굉장히 이미 많이 내려와 있어서 브라질 헤아라 지금 4.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브라질 국채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소형주하고 성장주들의 상승이 꽤나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러셀 2000이 2.55%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S&P, 다우보다 몰랐고요.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 순서입니다. 러셀 2000이 2.5%, 나스닥이 1.8%, S&P가 1.23%, 다우는 0.97%로 성장주 쪽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리비안이 17.18% 폭등했고 루시드가 7.8%, 우버가 7%.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걸 하나 봐요. 그거 한다고 하면서 7% 상승했고, 그렇죠. LA는 아예 택시가 제가 지난 3년 전인가 갔을 때 LA는 아예 택시가 없더만. 아예 없어. 근데 샌프란은 좀 있었는데 이제 샌프란 택시도 우버 서비스를 연계된다는 얘기 나왔고, M&A 이슈가 있는 닐슨 홀딩스 20%나 초급등했습니다. 줌도 7.5%, 펜내셔널 6.48%, 이팸 시스템 11% 급등을 하는 양상 보여줬고, 달러가 오랜만에 떨어졌습니다. 98.41로 0.69% 큰 폭의 하락세를 오랜만에 나타냈는데요. 달러 엔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데는 뭐 당연히 유로 쪽이 안정이 되니까 유로화가 1.1로 크게 올랐습니다. 약 한 1%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달러 약세가 나타난 거고요. 엔도 강세가 나타나면서 그제 125엔까지 찍었었는데요. 122.9까지 강세로 전환했고, 원은 더 강세 1209, 1229로 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이 나쁜 엔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는 뭐 수출을 위해서 엔화 약세도 괜찮아 라고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장이 분위기 좀 파악을 하고 엔화 강세로 돌았는데, 뭐 전형적인 강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전히 우리 한국 원화보다도 지금 약세인 거잖아요. 달러 대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유가는 드디어 뚝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유가가 100달러 언더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105.42달러인데요. 요것도 이유가 좀 있죠. 유가는 전쟁이 끝나면 조금 더 안정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옛날 같은 그 가격일지 모르겠어요. 뭐 70달러, 60달러 때까지 갈지는 조금 의문인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빈센트와의 대담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중동이 어떻게 될지가 전 세계 지정학에서 위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생각이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압들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께서 뭐라 하셨나? 오펙 플러스의 최우선 목표는 원유 시장 안정. 원유 시장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문 밖에 두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는 원유가가 너무 높아. 근데 여기는 원유 아까 가격이 안정돼야 된대요. 입장차가 완전합니다. 사우디는 지금도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배럴 증산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고요. 이제 미국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고요. 지금 미국은 전략 비축률을 계속해서 더 풀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유가가 안정되지 않아서 지금 되게 답답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그러나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너희들이 뭐 우리 거 사가니? 사가지도 않잖아. 됐거든. 우리 아직도 우린 배고파. 라는 게 지금 중동의 모습이고 사우디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침에 계속 이거 사우디가 하는 이야기들 그동안에 보면서 그런 느낌 계속 받았는데 확실히 그렇다라는 거. 완전히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중동이 고객하고 붙으면 누구하고 붙어? 중국하고 붙는 거죠. 물론 이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앞으로 잘 지켜보시자고요. 같이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5차 평화협상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로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일 것. 이는 즉각 실시된다. 그리고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의 시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채권 시장은 앞서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안정으로 인해서 채권 장기인물은 다시 약세에서 강세,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곧 오게 될 5월 달에 FOMC 회의와 그다음 6월 달에 FOMC 회의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단기물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단기물은 오히려 올라서 장중에 잠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약간 역전되었고 작년 19년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살짝 역전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워낙 장단기 금리물의 역전 상황 이후에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들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준 얘기 듣기 전에 먼저 연준 인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분은 그냥 매번 25bp씩 주르륵 7번 회의 동안 주르륵 3월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말이 바뀌셨습니다. 나는 더 빨리 가는 것에 매우 열려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 수준을 고려할 때 다음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들을 테이블에서 제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률 곡선은 채권시장 수익률 곡선은 시장의 하나의 신호일 뿐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완벽한 도구는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전에 연은총재셨던 윌리엄 더들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강합니다. 연준은 경제 연착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네. 연준은 경제 연착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연준 관계자들은 향후 다가올 길에 대해 더 솔직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분 현역 아니니까 말을 좀 더 편하고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처단하는 것은 고용시장, 경제성장 측면에서 매우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그러면 경기와 고용까지도 박살을 내는 그런 금리 인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경제가 그러니까 연착륙이 좀 어려워졌다. 경착륙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자, 금리 역전에 관해서 연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런 보고서를 게시를 했어요. 두려워 말 것, 일드 커브 반복. 이런 제목으로 두려워 말 것, 일드 커브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역전된 스프레드를 경기 침체에 대한 독립적인 척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는 혼란스러운 전망을 제공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2년 미만의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 3개월물과 18개월의 금리 격차가 훨씬 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데
정확성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현재 220bp 차, 그러니까 그 2.2% 차이로 3개월 물이 18개월 물보다 낮다. 그래서 역전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뭐 이것도 뭐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이긴 한데 연준에서 이런 보고서까지 냈다라는 것 자체도 조금 애매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 역전, 오늘 좀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역전이 도대체 뭔데? 라는 거잖아요. 자, 이건 누구 입장에서? 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쉽게 되십니다. 저희는 뭐 항상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우린 비경제 출신. 자,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빼갈 수 있는 단기물이잖아요. 은행에다가 지금 예치한 돈을 못 뺍니까? 빼죠. 그건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약간의 이자를 받죠. 예, 약간의 이자를 받고 들쭉날쭉하는 요구불 예금이에요. 근데 은행들은 그 요구불 예금을 요구불 예금으로 놔둡니까? 여러 사람의 요구불 예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줄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1개월, 2개월이 아니고 보통 뭐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장기로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대체적으로 금리가 낮고, 요구불 예금은 금리가 낮고 대출은 조금 더 금리를 많이 받죠. 예를 들어 3%에 빌려줘. 그리고 요구불 예금은 한 0.3% 이자를 줘. 그러면 그 예대 마진이 2.7%. 요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마진폭으로. 그런데 지금 2년물 금리는 올랐고 10년물은 떨어졌어. 지금 뭐야? 10년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2년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는 돈 빌려주면 코피 터진다. 적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출을 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대출도 회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시중에 돈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내가 대출을 받은 거를 갑자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고 전화 와서 은행입니다. 빨리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상환하셔야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즌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자체로 바로 시장이 깨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연준이 얘기한 2년, 10년물은 좀 혼란스럽다. 오히려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년, 18개월이 더 맞다라는 거는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내짝에, 3개월 안짝에 예금을 가지고 18개월 이상의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스프레드가 유효성이 더 높다라는 거는 뭐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아직은 이건 벌어져 있다라는 거고, 근데 결국은 2년물, 10년물 금리 역전이 구조화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3년 18개월 이 스프레드도 역전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연준의 보고서와 그리고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구조화되면 정말 위험해진다. 근데 지금 당장 역전됐다고 빨리 대출 갚으세요 이렇게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렇게 전화한다고 하더만. 대출 갚으세요. 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역전됐다고 갑자기 시장이 뚝 떨어지냐? 이건 미국 시장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헷갈리고 시간이 누적돼서 적축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지표 1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연율 19.2%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은 18.8% 연율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올랐어요. 지금 연준은 MBS를 빨리 줄여야 되겠네요. 주택가격 상승폭이 너무 크네요, 미국이. 컨퍼런스 보드 3월 소비자 신뢰지수 107.2를 기록했습니다. 2월에 105.7. 그거보다는 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 현재 여건 지수는 153이 나왔습니다. 전월은 143이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현재 여건 지수는 더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 노동부의 2월 채용 공고 1,130만 건, 1월은 1,128만 건으로 2만 건 늘었고요. 그 전에는 1,126만 건, 지금 2만 건씩 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440만 명, 전월은 43만 명.
네, 한 10만 명 정도 자발적 퇴직이 늘었습니다. 자발적 퇴직이 는다는 건 뭐냐면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발적 퇴직이니까 쫓겨난 게 아니고 나 딴 데 갈 거예요. 나갈래요. 이러는 거죠. 네. 자, 그렇고, 네. 이 정도로 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